함께 가요. 과학이 있는 곳 국립중앙과학관. 안녕하세요. 과학관TV입니다.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개관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30년 동안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중에 바로 이 대동여지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지도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기술이 집대성된 당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지리학자 김정호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김정호는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로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3대 지도를 제작한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대동여지도로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김정호는 평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일반 백성들도 쉽게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지도를 제작하는 데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편리성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대동여지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현존하는 전국 지도 중 가장 큰 지도로 가로 3.8m, 세로 6.7m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전통적인 지도 제작 성과를 결집한 지도로 평가되는 대동여지도. 당시 다른 지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정호는 이 지도를 필사가 아닌 목판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목판본의 장점으로는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찍어낸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그렸을 때 생기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목판은 두 면이 한 판에 그려져 있고 앞뒤로 새겨 넣어 총 60장의 목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위에서부터 아랫방향으로 보면 종이가 한 줄씩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을 지그재그로 접어서 작은 크기의 책자로 만들 수 있게 하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접어서 총 22첩의 책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책 한 권의 가로 20cm, 세로 30cm로 휴대하기 딱 좋은 크기였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의 책자만 휴대하고 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 청구도는 책으로 묶여 있어 상하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지만 대동여지도는 위아래의 층을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연결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정호가 다시 한번 편리성에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상단에 지도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지도표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 이유는 목판본은 나무판을 파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본처럼 복잡한 글자나 그림을 그리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도표를 고안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지도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읍지입니다. 읍지는 마을을 뜻합니다. 성이 둘러져 있지 않다면 무성이라 하여 얇게 표시하였고 마을 주변에 성이 둘러져 있으면 유성이라 하여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수, 연락을 위해 봉화를 올리는 곳, 즉 봉수대라고 합니다. 마을 중간에는 역참이 있는데요. 말을 타고 물자나 문서를 전달하는 교통통신기관입니다. 이렇게 지도표에는 간략한 기호들이 있어서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마을과 마을 사이의 심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모든 지도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참신한 표현으로 제작된 대동여지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지리학자 김정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친구들도 국립중앙과학관에 놀러와서 옛 지도 속으로 빠져보아요. 안녕!